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해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13과 시대와 삶과 시 2차 시학습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한시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다. 두 번째,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오늘 배울 시는 두보의 춘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춘망. 자, 봄의 바람이죠. 봄의 바람. 두보의 바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춘망이라는 시는 당나라 때 알록산의 난이 일어난 그 전란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사회시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파산하제, 성춘 초목심. 5원이니까 역시 어떻게 두 글자, 세 글자를 기본적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감시 화천루, 한별 조경심. 자, 이 시는 5원율시라서 4구가 더 있습니다. 2구씩 수련, 함년, 경년, 미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화, 연, 3월, 가서, 저, 만금, 백두, 소, 갱단, 혼욕, 불승장. 자, 이제 시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파는 나라가 파괴되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다, 파괴되다. 산하제, 산하는 산과 산과 강은 있다, 산과 강은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성춘은 성에 봄이 왔습니다. 여기서 성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뜻합니다. 장안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깊다라는 말은, 초목이 깊다라는 건 초목이 무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시는 시대를 느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때를 느끼다, 그 시대를 내가 감상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대를 느낍니다. 화천루, 천자 뿌릴 천자입니다. 루자는 눈물 루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답니다.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 그럼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는 무슨 말이냐? 자, 시대가 지금 전란의 시대입니다. 전란의 시대다 보니까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혼란한 상황에서 꽃을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눈물이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꽃을 보아도 눈물이 흐른다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밑에요. 한별은 이별을 한스로 합니다. 이별이 원망스럽습니다. 전라면서 가족과 헤어졌어요. 이별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심이라,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이 말은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는 새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자, 다음 함년과 미련을 보겠습니다. 함년, 봉화 나왔네요. 자, 봉화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냐? 전쟁을 뜻하는 시어입니다. 봉화가 등장하면 전란 중이다 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연, 이어지다. 이어지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가서는 집의 글, 집의 편지죠. 그냥 편지입니다. 집에서 온 편지란 뜻입니다. 그냥 집 소식이겠죠. 저는 어디에 다다르다,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금에 이른다는 뜻이죠. 만금에 이른다는 건 만금에 해당한다. 그 집안의 편지가 만금만큼 귀중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백두, 흰 머리입니다. 흰 머리. 소자는 긁을 소자입니다. 긁다. 머리를 왜 긁다라 했죠? 머리를 빗으로 빗다, 긁다 되겠습니다. 갱은 더욱 갱자고 단자는 짧을 단자입니다. 긁으니 더욱 짧아진다는 말은 머리를 긁으니 더욱 머리숱이 적어진다는 거죠. 왜? 머리가 자꾸 빠져서. 혼자는 이거 온통 흐리를 혼자인데 여기서는
부사어로 도무지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도무지 뭐뭐 하고자 합니다. 뭐를 하냐? 뭐뭐 하게 된다죠.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스스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승참, 승 이길 승자인데 여기서는 견디다, 감당하다 이 뜻입니다. 감당할 승자로도 쓰입니다. 잠자는 비녀잠자입니다. 비녀잠자예요. 그래서 비녀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비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련부터 봅니다. 나라가 파괴되었는데 산과 강은 여전히 남아있고, 산과 강은 남아있고, 성에 그 당나라의 현종이 피난간 장안성에 봄이 오니 초목은 깊도다. 초목은 무성하도다. 자, 나라는 무너져서 성안은 비어있는데 그 주변에 초목, 자연이 무성한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람의 시대에 때를 느끼니, 그 시대를 생각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꽃만 보아도 눈물이 흐르고 이별을 한스러워해서 이별의 장면을 떠올리면 그 슬픔 헤어질 때 낸 인사한 장면을 보면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새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란다. 그래서 어디요? 꽃과 새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란이 3개월 동안 이어지니 집에서 온 편지가 만금에 해당한다. 만금만큼 기둥하다. 전란 속에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잘 있는지에 대한 그 소식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그래서 앞에 자연의 모습에서 전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진 모습, 가족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으로서 장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흰머리 긁은이 더욱 빠져서, 흰머리 긁은이 더욱 부족해져서 온통 도무지 비녀도 감당하지 못하겠도다. 그래서 머리마저 다 빠진 늙어가는 모습으로 두부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에 대한 시상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입니다. 이 수련에서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산과 강은 여전하고, 성은 비었는데, 장안성에 있던 현종이나 그 대신들이 피난을 가서 성은 비었는데 주변에 초목의 무성함 대비를 시켜서 그러한 슬픔, 비극적인 장면, 쓸쓸함 이런 것으로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년에서는 꽃과 새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꽃을 보아 눈물이 나고 새소리에 놀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슬픔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년에서. 자, 경년에서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안에서 온 편지가 굉장히 아주 나에게는 귀합니다. 계속된 전란으로 가족의 소식이 귀하다. 그래서 수련과 함년의 자연의 모습에서 가족의 모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년에서. 자,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 미련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련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늙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늙음에 대한 탄식, 자기 자신의 늙음에 대한 탄식으로 전란, 그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늙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춘막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지은이는 두보입니다. 두보는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의 성이란 뜻이죠. 200이 즉흥적 시를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시를 즉흥적으로 사용해서 시의 신선이다라고 한 반에서 두보는 시를 짓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해서 시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오원율시입니다. 운자는 심, 금,
잠입니다. 그래서 짝수구에 운이 왔습니다. 운자는 발음이 중성과 종성이 같다고 했는데 심은 같은데 금잠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자, 중성과 종성이 유사한 의미라고 했죠. 완전히 우리말로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글자를 한번 중국어 발음으로 보겠습니다. 심은 신이라고 발음합니다. 금은 진이라고 발음합니다. 진이라고요. 그러면 신에서 인, 진에서 진, 인 이렇게 발음이 같죠? 네, 중국어 어록을 보면 심이나 진이나 금이나 다 유사한 발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금잠이 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상정계입니다. 이 율신이가 어떻게 수련, 합년, 경년, 미련으로 전개된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경후정은 먼저 선자입니다. 앞서서는 뭐를? 경치경자입니다. 경치를. 먼저 경치를 말하고 어디? 뒤에 뭐를? 감정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경치를 말하고 뒤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련 합년까지는 경치를 언급했고 어디에서는 경련과 미련에서는 뭐를? 자신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국파, 산화, 청춘, 초목, 그 다음에 꽃, 새 이런 거 전부 다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반해서 뒤에서는 전쟁이 이어진다는 인간사, 집안의 소식, 그 다음에 흰머리 빠지는 모습, 그걸 견디지도 못하는 모습.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선경후정이라고 한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지금 성춘이죠. 봄에 장안성에 봄이 왔습니다. 그죠? 성에 봄이 왔죠. 그러니까 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봉화는 전라를 뜻한다 그러죠. 알록사의 난이라고 하는 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전란의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자, 두 분은 당대에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사회 시인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시를 많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 역시 전란으로 인한 나라를 걱정하면서 가족에 대한 근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 현실과 우국 충정을 반영하고 있고 이 창작 배경의 시는 뭐냐? 바로 전란을 뜻하는 봉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서? 수련에서 성은 비어있고 나라는 무너진 것에서 자연의 무성함을 통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고 어디와? 꽃과 새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율신이가 당연히 합년과 경년이 대오를 이루는데 뭐도 이 시에서는 수련도 역시 요 수련마저도 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합년과 경년이 대오를 이루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이 대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오는 두 구가 내용상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율시에서 합년과 경년이 반드시 대오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규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오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말은 감시, 때를 느끼다, 이별을 하마다 해석 순서가 같죠. 그 다음에 화, 조, 자연물이라는 비슷한 말이 서로 위아래로 놓여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다, 마음을 놀래키다 역시 어법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 가성, 횃불, 집안의 글, 집안의 편지 역시 어법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다, 다다르다 역시 뭡니까? 내용상으로 이어지다, 다다르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3개월 만금 역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로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위아래가. 그런데 이 춘망에서는 저 합년 경년 외에 추가로 뭐도 수련도 대오를 이루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다. 성에 봄이 오다. 산하, 초목 역시 자연물로서 있다, 깊다. 역시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의 운자는 문운이다. 자, 짝수구의 운자가 뭐죠? 문운입니다. 문운. 우리 발음으로도 같죠? 그래서 운자 맞습니다. 시의 화자는 자연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자, 유수를 보냅니다. 천년이 지나도 흐르는 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낙일은 지는 해 속에서 돌아가는 구름은 뭡니까? 인생이나 한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는 돌아가는 구름, 사라지는 구름이라는 고려의 망함을 뜻하니까 인생의 무상함 맞죠? 나의 형식은 오원율시이다. 자, 5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구니까 율시 맞습니다. 나의 7구와 8구는 대구를 이루다. 방금 살펴봤습니다. 이건 미령이죠. 어디가 대구를 이룹니까? 함년과 경년이 대구를 이루죠. 물론 춘망은 수련도 대구를 이루습니다. 나의 시에는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인이 처한 상황 어디입니까? 바로 봉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전란이라는 것을. 자, 13단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과서 99쪽 하단의 만화를 참고하여 한시 홍경사를 그 만화로 그리든 다른 그림으로 하든 일기로 하든 다른 표현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시를 구사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쪽 하단의 대우법을 참고하여, 지금 대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대우법을 참고해서 춘망의 시는 함년과 경년이 대우를 이룬다고 했죠. 율시는 함년과 경년이 대우를 이룹니다. 이것은 대우는 내용상 어법상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시를 내용상 어법상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13과 시대와 삶과 시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